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시장의 주변 변수들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재정 절벽의 이슈가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좀 단단하게 잡고 있는 양상인데요. 연말까지 그렇다면 증시의 흐름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갇힐까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보세요? 사실상 뭐 지수 흐름만 보면 한 11월 16일 정도부터 한 1860에서 1940포인트까지 거의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상 기대치 자체는 상당히 높지만 이러한 뭐 기술적인 과열 신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단기간 급등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유로존 리스크는 조금 이제 좀 잠잠한 것 같고요. 미국의 이제 재정 절벽 이슈가 연말 연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 나오는 뉴스는 연말까지 뭐 재정 절벽을 에 대한 이슈를 뭐 합의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뭐 어떤 부자 증세나 이런 것 때문에 연말까지 타결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런 재정 절벽 이슈에 따른 짧은 이제 등락에만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전체적인 경기 상황을 좀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미국 쪽에서는 약간은 좀 고점 신호들이 나오는 것 같고, 예. 중국은 최근에 기대감이 좀 높지만 어느 정도 이제 회복세가 완만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을 이제 합쳐놓고 보면 한 중립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미국은 계속 좋아지고 중국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이다. 회복세가 이제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는 가장 긍정적인 뷰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은, 좀 그 각도를 좀 낮춰서 생각하실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먼저 들어봤는데 다음 주에는 또 미국에서 올해의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또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형성이 조금씩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이런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재정 절벽에 관한 이슈를 좀 상쇄하면서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은 예. 사실입니다.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가 되면서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추가적인 자산 매입에 대한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제 450억 달러 정도의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해주는 상태였고, 그리고 QE3로 인해서 한 400억 달러 정도 이제 MBS를 매입했기 때문에 합치면 이제 850억 달러 정도를 계속적으로 매입을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초저금리 유지 정책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빠지면 사실은 이제 450억 정도가 이제 중단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가장 전망하는 것 중에 가장 이제 뭐 컨센서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있는 850억 그대로, 그러니까 450억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다 추가적인 자산 매입 금액이 이제 450억이 더해지면서 지금 매입하고 있는 규모 정도로 계속 매입을 해주지 않겠냐는 것이 지금 현재 대부분의 이제 얘기고, 일부 낙관적인 그 측면에서 850억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보면 추가적인 자산 매입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 실망감이 더 클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추가적인 정책 매입이 OT,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로만 나오면 시장은 그냥 안도감 정도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도감 정도가 될 것이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만 나오면요. FOMC 회의에 관련된 질문도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중국은 좀 회복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진핑 총서기가 앞으로도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성장을 또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중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12월 중국 경제 공작 회의가 가장 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회의에서 제시될 이런 소득 분배, 이런 세제 개혁 방안, 이러한 것들이 단기간 내 민간 소비를 뭐 진작시키는 이런 효과는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내년 2월부터 시행하는 이러한 그 카드 수수료 인하 뭐 이런 것들이 개인의 신용 창출 능력을 늘려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단기간 내 소비 확대를 좀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지금 보면 12월 중국 경제 공작 회의는 뭐 과도하게 제시된 이런 지방 정부의 투자 계획안을
둘러싼 이런 불확실성이 좀 약간 좀 경감이 되고, 네. 이런 뭐 내수 중심의 성장 기조를 재차적으로 좀 확인했다라는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성장 중심의 이런 정책보다는 온중구진이라고 그러죠. 그런 내수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완만한 회복에 좀 무게감을 둔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앞서서 제가 금방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의 어떤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좀 내년 초가 돼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전략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이 리포트의 주제가 한국형 빅데이터와 어닝 모멘텀의 만남이던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쓴 이제 레포트가 뭐냐면, 지금 뭐, 보통 많이 보는 게 이제 기업 이익을 가장 중시하게 봅니다. 저도 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기업 이익이고,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라고 이제 보는데, 시장의 관심은 약간 좀 그 기업 이익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도 좀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사람들이 어느 업종에 관심을 좀 더 최근에는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좀 적게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어떤 구글 트렌드라든지 뭐 어떤 네이버라든지 최근에 이제 이런 SNS를 통한 뭐 어떤 트렌드 분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예. 뭐 대선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많이 분석을 하죠. 그렇죠. 한국형 이제 한국에 대한 주식 이런 그 투자 쪽에 어떻게 좀 확 그 포커스를 줄여서 좀 맞출 수가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저희 이제 FM 가이드의 이제 종목들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트렌드를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트렌드도 있지만 좀 업종별로 이렇게 지금 현재 관심도가 어느 정도에 있느냐라는 거를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에 기업 이익은 어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느냐를 좀 보는데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업종의 관심도는 지금 현재 모습과처럼 이제 업종은 사이클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뭐 반도체 장비, IT 하드웨어, 음식료, 담배 뭐 이런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투자자들 생각과 좀 비슷하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좀 약간 애매한 쪽에서 서서 이제 관심이 증가하는 쪽이, 에너지나 뭐 기타 자본재, 건설, 뭐 이러한 쪽이 관심이 서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보면 기업 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형성이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보셨던 관심은 서서히 증가하는데 기업이익은 바닥에서 지금 막 이제 돌아서거나 돌아서려고 하는 이러한 업종들을 좀 잡으면 주가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더 약간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한 업종은 에너지하고 네. 이제 기타 자본재인데 기타 자본재란 뭐냐라고 하면 요 업종 내에서 뽑은 이제 종목을 보면 LS 산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에너지 업종입니다. 예. 뭐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특히 화학이나 에너지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도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 시장의 관심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익은 바닥권에서 형성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한다면 기업이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종목들 간략하게 몇 가지 더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그 금방 말씀드린 업종은 에너지하고 이런 예. 기타 자본재 쪽이고 저희가 12월에 이런 그 전략을 가지고 추천한 업종은 한 9개 정도가 됩니다. 네. 금방 말씀드린 S-오일, LS 산전, 그리고 삼광유리는 이 중에서도 이제 최우선 선호 종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SK 하이닉스, CJ, 대상, 강원랜드, 한진중공업, 미래에셋증권 이러한 토탈해서 9개 종목이 좀 추출이 됐으니까 12월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 시장의 주변 변수 살펴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와 그리고 이익 모멘텀을 합쳐서 유망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